중3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3학년 2학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맨 첫 시간은 우리가 통계 부분이고, 통계 부분 중에서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중단원 제목으로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얘기해 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확률과 통계 부분 있죠. 확률과 통계 부분은 단어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낯선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산포도,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한문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문을 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익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봐서 우리가 낯익게 한 다음에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부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할 때에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조금 주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쌤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판 보세요. 자, 대표값과 산포도의 중간 제목이고요. 맨 처음에 대표값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대표값에 대한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대표값이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도 대표값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중앙값이나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값에 대한 내용. 중앙이란 말은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값이란 말은 가운데 있는 값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의미를 한번 볼까요? 각 별량을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크기순으로 먼저 나열을 하고 중앙에 오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별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크기순으로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중앙에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료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그러니까 홀수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가 오게 돼 있죠. 그 숫자가 바로 중앙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바로 두 값의 평균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자료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방금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 해서 한번 보시죠. 별량을 한번 볼까요? 하나, 1, 5, 4, 6, 2, 1 이렇게 돼 있죠. 1, 5, 4, 6, 2,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먼저 크기별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 1, 2, 4, 5, 6 해가지고 지금 별량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있죠. 6개 있을 때는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값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자, 중앙에 있는 값이 2와 4가 있네요. 2와 4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더해서 2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3. 3이 바로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8, 4, 12, 14, 8. 자, 이렇게 있죠?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부터 문제네요. 4. 그 다음에 8이 2개.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이렇게 순서대로 썼습니다. 이건 별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홀수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은 8이 되네요. 8. 그래서 여기에서는 8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와 홀수개일 때의 뜻, 중앙값이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란 말이 나오죠. 최빈값이란 말. 자, 최빈값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최빈값이란 각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바로 최빈값이다. 그러니까 자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자주 나타나는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빈값. 그래서 보면은
각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면 최빈값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빈값의 경우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최빈값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최빈값이라고 했죠. 근데 가장 많이 나타나야 최빈값이 되는데 각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가 다르게 되면 최빈값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최빈값에 대한 문제도 한번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개념을 잡아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최빈값을 구하려 해서 두 개 나와 있죠, 그죠? 자, 최빈값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3이 하나, 4가 몇 개입니까? 두 개. 그 다음에 6이 몇 개입니까? 두 개. 7이 몇 개입니까? 두 개.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별량을 순서대로 그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이거 다시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최빈값이 몇 개가 나옵니까? 바로 3개가 나오죠. 왜냐면 4와 6과 7이 두 개씩 있잖아요. 맞죠? 개수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거의 최빈값은 4와 6과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최빈값입니다. 이 자료의 최빈값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결량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3, 5, 7, 9, 11.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하고, 자, 어느 별량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단 하나씩밖에 없죠? 아까 우리가 최빈값에서 뭐라고 했죠? 각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면 최빈값이 없다의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에서 밑에 있는 경우는 지금 모두 다르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이 별량 중에서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최빈값의 뜻을 가장 먼저 잘 익혀 두시고요. 하지만 요런 뜻도 있지만 최빈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최빈값인데 요렇게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는 별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값에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평균이죠, 평균. 평균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 평균이다 해서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시험 치고 나서 본인의 성적을 평균을 한번 가채점에서 한번 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과학 몇 점, 뭐 역사 몇 점, 뭐 이렇게 각 과목의 점수들을 다 낸 다음에 그 점수들을 다 더하죠. 그래서 그 점수들을 어떻게 하죠? 과목수로 나누죠. 그렇게 평균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평균을 이렇게 하느라 소개만 해두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표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값에 대한 내용. 아까 대표값이 뭐라고 했죠? 대표값이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자료 전체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대표값이다 해서 평균이나 또는 중앙값이나 또는 최빈값이 대표값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난생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낯설기 때문에 좀 더 모를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낯선 부분을 낯익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번 보고 자주 보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 두시고요. 이거는 한 번만 복습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눈에 익을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